네, 오늘 MBC 뉴스데스크 봤는데 그 채널 A 기자가 이제 전에 그 유시민 장관이 축사했다는 바로 그 회사 있잖아요. 신라젠이요. 거기에 유시민과의 연관성을 계속 압박하면서 털어놓고 불어야만 자기가 진 죄, 이제 불법 모금죄 이런 건데요. 여기에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족이 뭐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바로 그 보도를 냈는데 그 회사 그 대표 있잖아요. 그 대표님이 사실은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알만한 분이세요. 이모 씨가 그분이 그 우리 쪽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요. 그리고 민청학령 관계되신 그분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야기 핵심 뭐 복잡할 것도 없이 네. 유시민 엮어주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그리고 이 기자는 검찰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처럼 보이는 네. 이런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 뉴스의 말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해당 관련된 사람이 증언으로 검찰하고 기자가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걸 보고 좀 무서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검언 유착이 얘기하고 제가 책에서 규명하고 싶었던 것도 이번 조국 국면에서 언론이 검찰의 입 노릇을 했다. 이거에 진보 보수가 없었다 이거고 그다음에 PD수첩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사라졌었잖아요. 지금. 단순히 무슨 뭐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라젠도 약간 그런 그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공동 어떤 사건 조작의 그 공범 수준으로 서로 역할 분담해서 기자들 통해서 취재해서 압박하고 이런 정말 십수년 전에 있었던 관행들이 다시 최근에 조국 장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니까 뭐 이게 기자 그러면 언론 그런 멋있는 느낌이지만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합작을 하니까 사실 조폭과 양아치 관계 같은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었거든요. 언론이 민주화되고는 언론 스스로 권력화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검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검찰의 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해당 그 검사가요. 지금 현직 지검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네이버 검색어에도 윤석열 측근 이게 네이버 검색어 1위입니다. 대충 나오네요, 뭐. 예, 지금 그리고 그 MBC에서 그 후속 취재도 했잖아요. 네. 그 지검장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그런 일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 일체 그런 일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안이 그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치. 기자가 지검장을 사칭해서 사인을 협박하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는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널 A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신문들, 언론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채널 A하고 지금 TV조선 이 승인을 또 유예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류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원칙대로 해야죠. 저는 늘 그러니까. 원칙을 주장합니다. 총선 엄격하게. 결과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투표에 나섭시다. 우리 김봉준 비서관이 이제 일반인 모드로 들어가. 그러네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벌어진 재판의 총평은 검찰이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재판에서 증거를 내놓을 것처럼 계속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검찰이 계속 그 주장했던 표창장 위조의 근거들이 들어 있었던 그 컴퓨터. 그 컴퓨터가 불법 수집 증거물 이라는 주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증거가 안 되죠. 지금. 네, 그러면 본래는요 그게 증거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과정이 남았다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라는 말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컴퓨터가 설사 합법적인 증거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과도하게 짜놓은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사실은 그때 청문회 이제 마지막 날 기소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대한민국 특수부가 뭔가 있겠지.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아, 뭐가 있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망신 주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이제 재판의 마지막 절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허망한 결과가 전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게다가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압수수색 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통째로 압수수색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뭐뭐뭐를 구체적으로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 그 하드를 다 왕창 가져갈 수도 없는 거죠. 원래는 그 안에 뭐뭐뭐죠. 그렇죠. 그것만 포렌식해서 갖고 네네 그렇게 가져가는 건데 이미 저기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컴퓨터 있잖아요. 그 컴퓨터 안에 조국 폴더가 있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조국 폴더가 있으면 아 이건 정경심 씨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게 조국 폴더가 나오는 순간 압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법과 원칙의 정의를 지켜야 될 검찰이 법을 안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다 더군다나 최성애, 그러니까 범국민적 감정을 증폭시켰던 게 바로 최성애의 한마디였었거든요. 저 표창장 가짜다. 내가 준 것이 없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재판에 나와가지고 오전에는 내가 모르는 표창장 없다 했다가 오후에 변호인 신문할 때는 보고 안 한 경우도 있다. 이 양반은 무슨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마치 무슨 뭔가 약점 잡힌 사람이 검찰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고 지금 어버버버 하면서 이런 상황이죠. 네, 횡설수설 한마디로 이런 걸 횡설수설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횡설수설해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사인 간에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이럴 때 횡설수설해도 돼요. 여기 법정입니다. 법정. 법정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총장 될 때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본인 총장에서도 지금 저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허위 학력으로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분. 근데 이제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러셨던 분이고 정치권이나 이쪽하고 굉장히 인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학교 현안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선거는 다 자기가 도와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2013년, 2018년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동양대가 이제 빠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니까 청탁하려다가 그렇죠.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의 거짓말하고 있다 했는데 법정에 새로 나온 증거 중에 하나는 민정수석이 되자 양복할별 회의 피려고 재단사를 올려 보냈는데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안 받았겠지만 최성애 입장에서는 양복 한벌 회의표야 될 만큼 재단사를 보냈다고 하는 건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가 아닌. 친했다고 그러니까 봐요. 친한 사이였는데 그 상황에서 최성애 총장한테 막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하나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를 혼자 HWP 갔다가 그걸 위조하고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재판 보면요 어제 야 이런 허접한 일로 재판을 하고 있구나. 내 말이요. 그렇게 지금 재판부에 일이 많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가 초기에는 취재 결과를 못 밝혔는데 정말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표창장 주자고 동의해 놓고 이래서 미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조국이 아니고 예를 들면 김문수 씨였다면 아마도 조중동은 최성애가 재단사를 보냈는데 거절했다. 보냈다 이 부분을 엄청 미화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조국이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죠? 재단사를 보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있는 학교의 총장의 재단사를 거절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땐 참 조국이 잘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왜 이런 얘기가 금기처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해할 수 항상 없습니다. 느끼는 공범이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한테 불리한 기사는 일부러 안 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관련 기사도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또 아주 경제.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지금 관련 MBC 오마이뉴스 아주 경제 정도. 그다음에 경향신문이 의외로 최성해 총장이 그 자유한국당의 누구하고 접촉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어제까지 이거 이주영 실장이 또 모니터 있습니다. 네. 요새 우리 이주영 실장은 그냥 전천후로 모든 걸 모니터를 했는데 오전 중에 최성해 총장의 정경심 교수 측에 불리한 그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 보도가 하나 나오니까 40개의 보도가 쫙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오후에 변호인 신문이 있으면 도대체 이걸 얼마나 그 보도 하나 보려고 했더니 그 변호인 신문의 내용을 단독으로 해서 제목 뽑은 건 없고 별로 종합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장해 버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종합 보도. 검사 측 신문이 있을 때 보고 있다가 변호인 측 신문이 있을 때는 퇴장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얘 무슨 정치 유세하냐 지금 니들. 그런데 어쨌든 확실히 칭찬할 세 군데가 있어요.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그다음에 아주경제. 예. 아주경제는 아주 너무 자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자 어쨌든 결론은 그 검찰이 있다고 언론 포위했던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지금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언제 내놓을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슈퍼챗을 좀 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최민희를 이뻐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진짜. 그러니까 슈퍼챗은 새날.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부터 좀 궁금해졌는데 네. 그 푸나님은 그 전에 슈퍼챗 얘기할 때 좀 짜증을 내시었어요. 나한테 막 짜증 냈죠. 되게 요새 궁해진 건장해요. 거야. 이게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졌고 또 동시에 더 궁해진 거야. 궁해졌다고 이 새날이. 빚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정봉주가 와서 이 빚의 흔적 이러고 간 다음 현실을 직시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새날이여 영원하라. 슈퍼챗이여 영원하라. 예. 현실이 아니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정색했던 걸 보니까 무안하시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유머로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예. 별로 안 무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그러니까 제 원래 방송 스타일이 약간 좀 정통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송의 컨텐츠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을 왜냐하면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다 긁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방송 중간에 뭔가 끼어드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받아들이고 생각하니까 편해요 이제는. 계속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고급 방송을 추구할수록 광고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는 유튜브에 좀 밉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하여 새날은 사면초가이잖아요. 새날의 숨통을 틔워줄 건 여러분의 성원과 슈퍼챗밖에 없다는 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말해드릴게요. 팟캐스트가 제가 런칭을 하고 지금까지 광고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자생력이 있다라고 7년 동안 유지한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가 직경타를 때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본래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시죠. 대부분 광고 주는 분들이. 근데 지금 이달 3월 달에 광고 기존에 4년 5년씩 하던 분들이 지금 4개가 떨어져요. 어머나.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책 광고 할게요. 아니요, 힘없이 아니요, 걸어.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또 미래에 대한 네. 투자를 해야죠. 그거를 광고가 끊어지면 그분들 광고 돈 안 주니까 광고 안 하면 안 되고 같이 도와야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정도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방송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희.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그 재판장에서도 보면은 그 총장의 결재가 없는 뭐 또는 이 조민 씨가 받았다고 하는 상장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이 수집돼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의 사람의 말 한마디를 믿고 그게 온 국민이 막 화를 내는데 지금 국민들은 아직도 조국 장관 내 가족 정경심 교수 등은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자유미래통합당의 김종인마저도 조국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정 어쩌고저쩌고 지금도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공천할 때 엄청 불공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스모킹 건 없다. 언제 꺼내올 건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그리고요 딱 한 가지 지적해야 돼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성완종 그 정치자금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받잖아요. 1심에서 유죄 받고 그때 2심 판결의 요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 핵심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였어요. 지금 이 최성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 재판과 비교해 보면.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청문회 할 때 박지원 의원이 보여준 그 표창장 있잖아요. 그 원본은 어디가 있을까요? 나 그게 진짜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재판은 어떤 시점에 분명 그게 제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조용해질까요? 썰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